IPCC 6차 보고서 두 번째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그렇지만은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취재의 대상이 지금까지 되어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2월 28일 날 발표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뉴스의 태반이 지금 현재 그때 당시로 가본다 그러면 러시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PCC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집중 분석하는 이런 보고서들, 전문가들의 코멘트, 그 다음에 유엔이랄지 각국 지도자들의 코멘트 이런 부분이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코멘트가 됐습니다. 아무튼 유엔 사무총장은 이 3차 보고서 발표 이후에 이만큼 심각한 보고서는 지금까지 본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인간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지도가 이 보고서이고 지금까지 기후 리더십이 실패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고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딜레이, 미루게 되면은 곧 우리는 죽게 된다. Delay is death 이렇게 간단히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존 캐리 그러면은 미국 백악관의 기후 특사입니다. 전 국무장관이죠.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 인류가 최악의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많은 의문을 제기해 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만큼 충격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지금 지구촌 인류가 이제 80억이 육박을 했습니다. 매년 한 6, 7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지금과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 그렇게 되면은 향후 20년, 30년 계속되는 이 시간 속에서 약 반 정도, 36억까지 반 정도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물 부족이랄지, 식량 부족이랄지, 그 다음에 여름철에 폭염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죽어가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육상에 있는 나무부터 바다에 있는 산호초까지 대규모의 생물들의 멸종이 가파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자연 생태계가 산소를 내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수분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수분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지구촌의 최대 숲 지역이 아마존 열대우림입니다. 근데 이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아마존과 같은 열대우림 지역의 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이런 기능보다 열대우림의 파괴로 인해서 결국은 흡수원이 아니라 메탄이랄지 이산화탄소, 각종 산불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파괴와 더불어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배출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는 것도 이번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물종 다양성 보존에서는 30% 캠페인을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존을 해야 된다. 전 세계 육지의 30%를 개발로부터 지켜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하는 30% 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부족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절망적인 내용이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결국 희망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인류가 합의해서 대책을 수립하면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기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회의 창이 빨리 닫히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영향을 줄이기 위한 이를테면은 온실가스 감축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불가피하게 우리가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답테이션, 적응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연에 기반한 해법, 또 생태계에 기반한 해법을 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고서를 통째로 기후 정의에 대한 보고서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적응 과정에서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난한 국가, 빈곤계층, 또 원주민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있는 대책이 빨리 강구가 같이 돼야 된다. 형평성을 강조하고 정의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투자해야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투자를 한다. 그러면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적응 정책을 빨리 수립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파트가 이제 기후변화, 영향, 적응, 그 다음에 취약성인데 이제 이 보고서에 이어서 오는 4월에는 시간표가 IPCC 시간표에 의하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극복을 할 것이냐. 그래서 미티게이션, 경감 혹은 이제 기후변화 경감 보고서가 발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2차, 3차를 모아서 오는 9월에 이제 종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 종합보고서는 유엔으로 송부가 됩니다. 그러면 유엔은 그 보고서의 구체에 입각해서 유엔이랄지 세계 각국은 대책을 세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에 근거해서 국가 적응 계획을 작성하게 되고 국가 적응 계획을 작성해서 또 유엔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했던 더 미루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하루빨리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